money work. 자, 화면을 보시면 뱅브로님이 전에 언급한 주식 리스트들이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테슬라, 스노우플레이크, 소파이의 스펙인 IPOE, 유니티 소프트웨어, 디지털 터바인, 샤마떼 스펙 IPOD, 프로테라의 스펙 ACTC, 트윌리오, 니오, 스퀘어, 펠란티어, 샤오펑, 리오토, C3AI, 어펌,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미스한 게 있으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로는 FNGU, SOXL, TQQQ, 레브, 리드, 아크K ETF, QCLN ETF, 그리고 10 ETF가 있습니다. 이 주식 리스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매수한 주식 리스트 4개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주식은 2월 초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다가 이 장기간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2번 반등하고 새로운 저점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 전기차 태양광 관련 주식입니다. 자, 차트적으로 중요한 점 몇 개만 더 요약해 드리면요. 2021년 초에 이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가 이 박스권이 브레이크된 다음 주가가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줌인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살짝 내려가는 이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잘 반등하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RSI만 보셔도 RSI가 30 밑에였을 때 그게 단시간 저점이었다는 것도 딱 보실 수 있고요. 자, 테슬라 빼고도 니오, 엑스팩, 리, 피스코, 라이드, 프로테라, 그리고 페어데이 퓨처 등등 많은 전기차 주식들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주가가 유일하게 최근에 좀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지금 큰 수익을 작년부터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EPS 성장률과 내년 EPS 성장률이 지금 워낙 좋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올해는 83%, 내년은 52%를 예상하고 있죠. 테슬라는 유일하게 다른 전기차 주식들 비교해서 지금 수익이 확실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도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했고 또 앞으로 있을 분기별 실적도 폭발적인 성장률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EPS와 매출 성장률이 거의 다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자, 전기차 주식 중에 테슬라만 올라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테슬라는 지금 S&P 50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스파이, 즉 S&P 500 ETF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S&P 500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스파이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테슬라도 일부분 매수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테슬라 밸류에이션도 봐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PE가 S&P 500 주식 중에서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폭발적인 EPS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PE가 저는 justify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PS도 올해 초에 3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22.5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테슬라는 이 장기간 지지선에서 항상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혹시 주가가 더 내려와서 이 지지선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매수점이 좋은 장기 투자 추가 매수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 12동 평균과 22동 평균과 그리고 저항선이 만나기 시작하면은 단기간으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주식은 제가 최근에 조금씩 추가 매수하기 시작한 주식입니다. 자, IPO한 후 주가가 65쯤에서 17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170에서 거의 90까지 내려왔죠.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최근에 쌍바텀에서 지금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락 트렌드를 확실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하시려면 일단 주가가 22동 평균 위에는 올라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잘 보이시진 않지만 이 초록색 라인이
22동 평균이고요. 이 위로 이 캔들스틱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스퀘어이고요. 이 주식도 뱅브로님이 보유한 주식 중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12동 평균과 22동 평균 위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하락장에서 주가가 잘 상승하기 시작한 케이스이죠. 자, 다시 유니티 주식으로 돌아왔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커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도 좋은 사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 주가 내려온 걸 계산하면은 한 반토막이 났는데요. 많은 좋은 주식들이 사실 IPO 때 반토막이 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나우 주식인데요. 유니티랑 비슷하게 주가가 처음에 23에서 42까지 올라왔는데요. 42에서 다시 26까지 내려온 다음 그 더블 바텀에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주식을 장기간으로 보셨을 때 딱 줌아웃해서 보시면 20에서 지금 무려 560이 된 주식이죠. 8년 만에 한 25배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 성장률을 한번 봐볼 텐데요. 일단 작년 매출 성장률이 43%였고요. 올해 26%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29% 예상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멀한 성장주의 움직임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하지만 올해 EPS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연구개발비에 워낙 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만 EPS가 좀 낮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내년에 그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67%가 줄어들고 또 2022년에도 예상된 마이너스인 EPS에서 점점 더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쯤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유니티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게임 비즈니스와 가상현실이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의 선두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주식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니티는 제가 최근에 이 쌍바텀 레벨에서 조금 반등하기 시작할 때 이때쯤 매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시려면요. 일단 이 저항선을 뚫던지 아니면 이 캔들스틱들이 22동 평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반등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무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저는 유니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식은 스퀘어인데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 바텀 레벨에서 최근에 잘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 중 하나이고요. 내려가는 저항선도 뚫고 12동 평균, 22동 평균 위로 올라가면서 힘있게 반등한 주식 중 하나입니다. 자, 스퀘어의 성장률도 한번 봐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작년에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2019년 숫자에서 2배가 됐고요. 그 성장한 숫자에서도 올해 50%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EPS 성장률을 보시면 지금 45%, 그리고 내년에는 수익률이 더 좋아져서 55%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PS 숫자를 더 좋게 수정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급성장주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류에이션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은 3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 있지만 지금 PE가 320이라서 전체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그만큼 이 높은 PE를 받쳐주고 있는 주식이죠. 자, 프라이스 세일즈는 지금 12.2에 있는데요. 사실 페이팔도 지금 14라서 PS로 봤을 때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즉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좋은 EPS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마진율을 높이는 게 스퀘어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퀘어는 이미 200에서 256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2동 평균과 이 저항선 레벨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반등 찬스는 어느 정도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단타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은 이 밑에 살짝 스탑 로스를 해 놓으시고 이 근처에서 반등할 때 매수를 하시면 저는 올라갈 찬스가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식은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사실 이 주식은 저도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하락 삼각형 때 저는 이때 브레이크아웃 할 때 매수를 했는데요. 22동 평균, 12동 평균 위에서 반등할 것 같이 보이다가 힘을 잃고 내려가기 시작한 주식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2월 초에 테크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시간으로 매도하고 더 좋은 가격을 찾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포인트 다음에 새로운 하락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다시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천천히 지금 반등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IPO 때 가격이랑 비슷한 쌍바텀 레벨에서 살짝 올라온 상태이죠. 저는 내려가는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같이 지금 12동 평균과 22동 평균 위로 올라온 상태는 지금 아니라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한 사인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사인을 원하신다면 이 52동 평균 위로 며칠간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고요. 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성장률도 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매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이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래도 84%랑 64%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고요. 참고로 이 주식은 2021년도가 2020년도인데요. 그 이유는 스노우플레이크는 피스컬 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분석하실 때 가끔씩 이런 회사가 보일 텐데요. 그냥 2021년도를 2020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EPS 성장률을 보시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연구개발 비용과 SG&A, 일반 및 관리 비용 숫자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낮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도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EPS 숫자와 내년 EPS 숫자를 보시면 지금 이 마이너스인 EPS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주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인 EPS가 줄어들고 있으면 그거는 좋은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PS 레이시오도 한번 봐볼 텐데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가 매출이 증가하는 리포트를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왔기 때문에 PS 레이시오가 많이 내려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PS 레이시오가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 성장률이 워낙 좋은 주식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뱅브로님이 전에 추천한 주식 리스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추가 매수한 주식들 위주로 분석해 드렸는데요. 혹시 이 리스트 중에서 분석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코멘트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성장주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서 힘들어 하실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간으로 좋은 성장주는 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쇼피파이 주식인데요. 이 주식은 처음에 IPO 했을 때 42에서 18, 무려 반토막 이상 내려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주식을 줌아웃해서 장기간으로 보시면 18에서 무려 120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즉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6년 만에 무려 60배가 넘은 주식이죠. 지금 단시간으로 있는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캐시가 있으시면 좋은 성장주를 분석하셔서 추가